이경규는 대학 시절 똥군기에 심하게 당했다고 합니다. 일례로 선배들이 시킨 장기자랑에서 멋지게 이소룡 흉내를 내자 건방지다는 이유로 집단 구타를 당하기도 하는 등 이외에도 그는 여러 가지 불합리적인 대우를 받으며 군대 다니듯 학교를 다녔죠. 그의 같은 과 후배인 배우 최민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 분위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되는데요. 10분 좀 넘었어요. 늦은 시간. 쫙 일렬 횡대로 서가지고 이렇게 딱 거기까지 오리걸음 5바퀴. 선배님 저희를 인간적으로 대우해 주십시오. 딱 이런 거. 야 샷단 내려. 그걸 다발로 다 가져왔어요. 그게 다 부러질 때까지 맞았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 이경규는 대학 시절 구타와 갈굼 등 똥군기에 살벌하게 당했지만 단 한 번도 후배들을 그렇게 대한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자주 술을 사며 후배들을 챙겼다고 합니다. 이런 행보는 그가 개그맨이 되어서도 계속되었는데요. 신인 시절 자신이 개그맨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그는 선배 이홍열과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이를 본 다른 선배들이 감히 후배가 선배랑 사진을 찍었냐? 그것도 모자라 옆에서 쪼개고 있냐고 하며 그를 코피까지 흘릴 정도로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이런 시절 그래도 그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이홍열, 강석과 같은 따뜻한 선배도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특히 강석은 이경규가 차비가 없어 걸어다니는 사실을 알고 퇴근할 때마다 자신의 차에 항상 그를 태워주면서도 실은 기색이나 생색 한 번 낸 적 없이 밥과 술도 자주 사주었다고 합니다. 1980년대 이경규는 유명세를 떨치기 전부터 선배들에게 부조리를 직접 호소하고 후배들의 구타를 막으려 했습니다. 덕분에 개그계에서 유명한 아웃사이더가 되었죠. 그럼에도 그는 개의치 않고 늘 같은 입장을 취했습니다. 90년대 초 그 유명한 감자골 사태 당시 이마룡을 제외한 모든 개그맨들이 감자골 멤버들을 맹비난하며 방송가에서 매장시키려고 했을 때 이경규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고별 방송을 할 수 있게 받아준 유일한 진행자였죠. 당시 방송 3사 대부분의 개그맨들이 녹화장으로 쳐들어와 감자골 4인방을 끌어내려 했을 때 이경규는 앞장서서 막아주며 바른 소리를 했고 때문에 개그계에서 이경규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개의치 않고 이후에도 늘 같은 방식으로 연예계 생활을 이어나갔죠. 막내 기수분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이렇게 열어주고 해요. 선배님 그걸 딱 보시더니 저기 지금 온 친구들도 프로고 저 시간에 아이디어 얘기고 오히려 자기 개발의 시간을 줘야지 힘들게 시험을 봐서 붙은 친구들인데 선배들이 후배를 시켜서 그렇게 꼭 일을 시켜야 되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점만 봐도 그가 왜 예능 대부라 불리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외에도 그의 어떤 모습들이 그를 예능 대부로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9년 배우를 꿈꾸며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했던 이경규는 군대에 가기 전 경험 삼아 참가했던 MBC 개그 콘테스트에서 인기상을 받으며 1981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는 80년대 중후반부터 여러 유행어를 만들어내며 조금씩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고 짜짜 로니 자연스럽게 별이 빛나는 밤에를 비롯한 여러 프로그램에서 보조 MC를 맡아 재치있는 입담을 과시하며 꽁트뿐만 아니라 쇼 프로그램 MC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주었죠. 특히 주병진의 보조 MC였던 일요일 밤에 몰래카메라 코너로 대박을 터뜨리며 메인 MC로 거듭나게 되었고 1991년과 92년에는 MBC 연예대상을 2회 연속 차지하며 최고의 인기를 얻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 그는 인생 첫 번째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바로 이경규 감독, 주연, 각본, 기획의 영화 복수열전이 흥행에서 참패한 탓이었는데요. 당시 몰래카메라 이경규 하면 시청자들의 웃음 버튼 그 자체였기에 그가 등장할 때마다 관객들은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던 것이었죠. 이 영화로 그는 5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되며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일요일 밤에는 이경규가 하차를 했음에도 이문세, 이홍열, 이휘재로 재편되며 더 큰 인기를 끌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경규를 잊기 시작했죠. 2년 정도의 침체기를 겪은 그는 꽁트를 하며 초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995년 오늘은 좋은 날에 별들에게 물어봐 코너를 통해 그해 MBC 연예대상을 차지하며 다시 한번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죠. 이 기세를 몰아 그는 일밤으로 돌아왔고 이경규가 간다 양심냉장고로 또 한 번 대박을 치게 되는데요. 이 코너는 시청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음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재미와 감동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당시 예능계의 압도적 원탑이었던 김국진을 제치고 1997년 MBC 연예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절정의 인기를 끌던 시점에 이경규는 큰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는 변화하는 방송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라고 밝히며 일본으로 1년간 유학을 떠났고, 그렇게 그는 예능계 최고 MC라는 자신의 위상을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온 후 그는 전파 견문록을 통해 성공적인 복귀를 했고, 2000년에는 처음으로 KBS에 진출해 야 한밤에 보고 싶다 친구야 코너를 성공시키며 예전처럼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중반에는 일밤으로 다시 돌아와 건강보감과 대단한 도전 등 여러 코너에서 인기를 끈과 동시에 느낌표와 전파 견문록 등 다른 프로그램들로도 큰 사랑을 받았죠. 이에 2004년과 2005년 MBC 연예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며 그는 여전히 최고의 MC임을 증명했습니다. 한편 절정의 인기를 구가하던 이 시기에도 그는 또 한 번 자신의 꿈을 위한 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영화였죠. 다만 감독이나 배우가 아닌 제작자로서 말이죠. 그는 영화에 대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로지 제작자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복면다로는 시나리오를 들고 3년 동안이나 주연 배우를 찾아다니기도 했으며, 전국 노래자랑은 핸드폰이 없는 고 송혜를 캐스팅하기 위해 종로의 한 공원에서 무작정 죽치고 앉아 몇 날 며칠을 기다리기도 했죠. 또한 감독에 대한 꿈은 훗날로 미뤄두고 50이 넘은 나이에도 다른 영화인들에게 겸손히 가르침을 부탁하는 등 영화 감독으로서의 미래도 조금씩 그려갔습니다. 근데 그 코미디언 제 직업이고요. 영화는 어떤 면에서는 제 꿈입니다. 꿈을 안고 계속 살아가야지 인생이 즐겁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2008년 이경규, 김용만의 라인업을 시작으로 그가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하나둘 폐지되고 무한도전, 1박 2일 등의 리얼 버라이어티가 유행을 하며 이제는 이경규의 시대도 끝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남자의 자격으로 돌아와 리얼 버라이어티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2010년에는 KBS 연예대상까지 차지하며 여전히 이경규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죠. 이후에도 그는 막 문을 열기 시작한 여러 케이블 방송에 먼저 문을 두드리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그중 2011년부터 4년 동안 진행했던 힐링 캠프는 2014년 그에게 SBS 연예대상을 안겨주었고, 이는 그가 방송 3사 연예대상을 전부 수상한 3명의 예능인 중 1명이 되는 순간이었죠. 또한 그는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에 걸쳐 대상을 수상한 유일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만약 2020년대에도 그가 대상을 한 번 더 수상한다면 이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대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이경규의 명언 중 가장 유명한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아마도 아집과 고집에 빠져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늘 자신이 해왔던 대로만 살아가려 하는 점 때문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그는 계속 정해진 역할로 그 자리를 지키려는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적극적으로 낮춰 새로운 활로를 뚫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10년대 후반 패널로 활동한 시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는 가리지 않고 수많은 프로그램에서 패널로 맹활약하며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한 끼 줍쇼, 도시어부 등 수많은 프로그램의 성공에 큰 역할을 해내며 환갑을 맞이했고, 그럼에도 여전히 남녀노소 가리지 않은 채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더 나아가 예전 케이블 방송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문을 두드렸던 것처럼 2020년 카카오TV 찐경규를 런칭하며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아니 오히려 시대를 앞서가는 예능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1981년에 데뷔해 현재 64세가 될 때까지 그는 무려 42년 동안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배우나 가수보다 조금 더 트렌드에 민감한 분야라 할 수 있는 예능계에서 말이죠. 또한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논란이 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빼놓아서는 안 될 부분이죠. 이상 예능계의 전설 예능대부 이경규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물이 궁금할 땐 누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